자, 오늘은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 네 가지가 연달아 나와요. 이걸 한꺼번에 살펴볼 건데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특특건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알고 계시면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유리합니다. 자, 먼저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의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뭔가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화하고 뭔가 통합해서 적용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 이런 것들이 공공성 있는 건축물일 때 그럴 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민간이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인 경우 해당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이런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그런데 아무 곳이나 뭐 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나 구역이 있어요. 자,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 안 되고요. 자연공원인 경우 안 되고 접도구역인 경우 안 되고 보전산지인 경우 안 됩니다. 딱 4개 나와서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계자접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계자접보다. 특별한 계자접 보전 안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마치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면은 여기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러니까 여기에 1, 2, 3, 4번 나오고 요거 나오면은 요거를 지정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야 되겠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이런 경우는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은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원래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고 그러면 여러 행정 절차, 무슨 심의 거치고 승인 거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 행위만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것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바꾼다는 것은 그 국계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지구단위나 기반 시설 계획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계획과는 달리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바꾼다는 것은 직접 토지의 활용도나 건축 제한 등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그래서 이 특별 건축 구역 지정만으로 자동으로 용도 지역 등 용도 지역까지 바꿨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우니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즉 심의도 거치고요. 주민공람도 하고요. 열람 등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몇 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를 보면은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대지안의 공지규정, 건축물의 용적률 규정, 대지의 조경 규정, 건축물의 건폐율 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구에서는 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공용 조건 조의하면 공용 조건을 즐기면 안 된다. 공지, 용적률, 공용, 조경, 건폐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반적인 건축물의 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해당되지 않고요.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죠. 6가지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미술작품의 설치나 공원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이런 것들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통합미술공부다. 공원의 설치, 부설주창의 설치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가루구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별 건축구역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특별 가로구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별 가로구역은 요 정도 의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교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경관지구 혹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을 목적으로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한다. 미관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후에 다시 또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면 다시 언급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협정이죠. 협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최소한 둘 이상의 사람이 뭔가 협의해서 정한다는 거잖아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정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느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 세 주체 중요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포함돼요. 이 사람들은 전원의 합의, 전원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이런 지역 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협정을 체결해서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협정은 이제 둘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그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봅니다.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각각 1인으로 보는 거죠. 사실상 한 사람인 경우도.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을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그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에 이 지주는 존도 지조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이렇게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존치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존도 지조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자, 이런 지역에 건축협정이 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협정 체결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고요. 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 선임하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협정의 인가, 변경, 폐지를 보면은 이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걸칠 때 더 많이 걸치는 경우 그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되고요. 이 변경할 때도 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협정을 만약에 폐지한다. 그럴 때는 건축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아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로 진행이 되었죠. 전원의 합의로 됐는데 체결은 전원의 합의로 됐는데 이 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한다는 거 특징이 있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건축협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특례 조항이 있냐 그러면은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해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것을 벽 건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례가 있고 통합 적용의 특례가 있고 또 적용을 완화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이렇게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해서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특례를 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의 수수료, 착공신고, 사용승인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면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괄해서 통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합 적용의 특례를 보면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이것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경, 건폐율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 지하층의 설치가 가능하려면은 저희 동네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 두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이런 통합 적용의 특례를 통해서 이 두 동을 다시 허물고 이제 아파트 두 동을 세우려고 했는데 한 개 동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한 개 동만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못했어요. 어떤 면적 제한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만약에 두 개 동을 같이 했으면은 지하 주차장을 설치했겠죠. 그러면 한층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을 텐데 겨우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차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한 측도 물론 훨씬 더 좋아졌고 재산 가치도 향상이 되었지만 더 큰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이제 문제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는 아직 그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흉물처럼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죠. 만약에 두 개 동이 같이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적용이 적용됐다. 그러면은 지하층까지 넓게 확보를 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통합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설 주차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 주차장,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대지의 조경, 건폐율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적용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협정은 맞동산과 부대찌개 조건 이것까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맞벽 건축도 통합 구축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적용은 부, 대, 지, 개, 조, 건이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 주차장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경, 건폐율 이런 것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은 해당되지 않고요. 계단 이런 거,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 이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적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요.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위에 이제 통합 적용과 이 적용을 완화해 주는 건 다른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용적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지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합니다. 용적률을 함부로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용적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결합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그 다음에 결합건축. 이렇게 세트 4가지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결합건축은 말 그대로 결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합건축 대상지를 보면은 이런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이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이냐? 이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그 다음에 그 밖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이런 구역이 해당 대상지입니다.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활성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업지역이 그렇죠? 역세권 개발구역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렇습니다.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건축자산진흥구역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가만히 보시면은 특별가로구역이 나오죠.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특별가로구역은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발 활성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가로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결합건축 대상지에 속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은 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이미 체계적으로 큰 틀이 잡힌
대표적인 규모가 큰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해당 법령 체계상 정비 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합 건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을 할 만한 그런 실익이 부족하죠. 그런데 주거 환경 개성 사업은 노후, 저층, 그 다음에 뭐 저소득 주거지 등에서 맞춤형으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결합 건축을 활용해서 작은 필지들을 묶어가지고 건축 기준 완화를 받으면 사업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결합 건축 대상 지역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암기할 때 건 이렇게 암기했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결합 건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만 그 나머지 두 개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이다. 이 결백해야 결합할 수가 있죠. 남자 여자가 서로 결백해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을 할 때는 그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결합 건축 청소를 첨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합 건축 명세서에서 명시해야 되는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 중에 결합 건축 협정 체결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하죠. 법인 외국인 경우는 등록번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결합 건축의 관리는 결합 건축은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이 최소 30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 협정은 20년이었죠. 결합 건축은 30년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뭐 분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인근 주민과 세 개의 주체가 나와요.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 이 세 개의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기, 관계, 그래서 인기, 관계가 나오고요. 인근 주민,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가 나옵니다. 건축 관계자라는 것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조정하는 게 건축 분쟁 전문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건축 허가권자와의 분쟁, 신고권 이런 것들은 인기관계에 해당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인기관계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서 조정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전원의 출석을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의 의미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건데 이거는 종전의 과태료나 벌금이 가진 일회성 처분보다 더 강한 처분이에요. 그래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처분을 해요. 그래서 이런 1회 부과 이후에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 과태료와 달리 위반한 자가 이행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부과를 하느냐? 허가권자가 이제 시정명령 받은 후에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한까지 시행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그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에 건축될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또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1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자, 그래서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비율이란 건 무엇이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허가인 경우죠.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90%, 건폐율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다시 표현하면은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 곱하기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50% 하면 되겠죠. 곱하기 요 비율 허용건신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허용건신 100, 90, 80, 70. 이 100, 90, 80, 70은 암기하기 쉬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암기하세요. 감탄사죠. 용건이라는 배우가 있죠. 아주 늦음하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네, 자녀를 낳았어요.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허용건 신이네. 허용건 신이야. 허용건 신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 9, 8, 7
그렇게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를 하고요. 그런데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해야 됩니다. 상습적이라는 것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할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상가용 건축물이 아니라 이행 강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를 하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를 해야 돼요. 문서로서 알려줘야 되고 부과 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징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문제를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2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 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정비구역 이런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맞죠? 이 개, 자, 접, 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제외로 합니다.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별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대지 적용에 관한 사항과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공용 조건 조의라고 그랬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이런 것들 공용 조건 조의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여기 없었죠? 네,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한 사항도 없었어요. 이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분할 제한 사항 없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공용 조건 조의만 해당됩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아니죠. 부설 주차장의 설치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가로구역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건축협정,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처음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 체결권자로서 토지주,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다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는 거죠.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는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더 많은 쪽이 속하는 그쪽의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죠.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요. 다시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대꾸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건축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제 폐지할 때는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과반수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죠. 이런 것들은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통합은 부대찌개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 해당되고요. 지하층의 설치 맞고요.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미며 요 계단은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기준 중 건축위원회 심의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 용적률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건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지구에 해당된다. 틀립니다.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을 더 활성화하고 효율화하는 건데, 특별가로구역은 성격이 어떤 미관, 경관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개발 활성화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뭐냐면 결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파는 제도예요. 781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협정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나오면 참 어렵죠. 자, 이런 것까지 암기하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틀리라고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내용에는 제가 책에는 이렇게 교재에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주소, 생년월일까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2번을 답을 할 수 있는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결합 건축 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기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근 주민,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 등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건축 허가권자와 신고권자 이런 것은 인기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건축 허가권자, 인기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 분쟁 전문 조정의 조정 및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도 건축 허가권자 나오면은 무조건 이걸 고르시면 돼요. 건축 허가권자는 분쟁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이행광재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을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용, 건,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있으면 아주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죠. 자, 오늘까지 이제 건축법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법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와 이 강의는 초급반, 기초반, 기본반, 핵심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해서 2달마다 한 번씩 돌리는 그러한 학원 강의와 좀 다르죠. 이런 학원 강의는 기초반에서는 아주 수학 겉핥기식으로 해요. 전 내용도 아니고 이제 일부 내용을 그렇게 하고요. 기본반에서는 또 기초반에서 못 다룬 내용을 위주로 조금 더 좀 자세히 하고, 그리고 또 심화반에서는 좀 더 보강된 내용을 하고, 핵심반에서는 다시 전체를 다시 훑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재도 바꿔가면서 내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커버하려면은 전체 과정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없고요. 교재도 계속 바꿔야 되고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교재 한 권과 이 기출문제집 한 권, 이거를 이런 기초, 기본, 심화, 핵심 이런 거 필요 없이 한 강의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순도 높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해서 6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법에 한해서는 이렇게 커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